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설명, 일정, 그리고 강의 노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성원 교수입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이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차에 의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강의 계획서예요. 강의 계획서에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업에 대한 목표, 일정, 매 학기에 맞는 일정, 그 다음에 강의 노트라든지 수업 게시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정보들 우리 수업 게시판으로 강의 계획서로 이동을 해가지고 강의 계획서에 대한 내용들 찬찬하게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2023년도 1학기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온라인 강좌에 대한 강의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개설학과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수업의 내용을 그대로 저희 전공 학생들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게 비전공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과 강의실이 안 나타난 이유는 온라인 수업이어서 그렇고요. 여러분은 이후에 나타난 주차별 강의 내용을 해당 주차의 e캠퍼스에서 시청함으로써 출석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인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수업은 부분 영어고요. 부분 영어랑 수업 자체는 한국어로 진행하지만 그 강의 노트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에 대한 이메일, 그 다음에 제 오피스 정보가 있으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필요한 학생은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이 수업과 관련된 강의 게시판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된 강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를 카피해서 접속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제 개인 홈페이지고요. 여기 파이썬 게시판이 있고 보는 것과 같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올라왔었던 질의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목으로 검색 가능하고 내용으로도 검색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 특히 실습 자료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질의응답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 교수에 대한 개인 사이트, 파이썬 수업 게시판을 의미하는 게 요 링크입니다. 수업에서는 수업 게시판이라고 얘기하면 통상 요 링크를 얘기하도록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시청해야 될 강의 영상, 강의 자료, 기타 등등은 e캠퍼스에 현재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그 면담을 하고 싶으면 저에게 이메일로 사유, 희망하는 날짜, 시간들 몇 개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저하고 사전 예약해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이 수업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전자공학 이 두 개를 본전공, 다전공하는 학생의 수강을 금지합니다.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공학과 이 네 개 학과에 있는 학생은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혹은 이 네 개 학과를 다전공하고 있는 학생도 수업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전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과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학생의 소속은 여기서 얘기한 수강 금지 대상자에 대한 그 소속은 어느 시점 기준이냐? 수강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2학기에 소형학과를 다전공하고 싶다.
그럼 현재는 수행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경우에는 수강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목적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뒷부분에서 주로 설명이 되겠고요. 수업에 대한 목표도 오리엔테이션 자료의 뒷부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비대면 수업이고요. 비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캠퍼스에 미리 제작이 되어 올라와 있는 영상을 해당 주차 동안에 시청함으로써 출석이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내에서 수업이라 칭하는 건 따라서 이캠퍼스에 등록된 영상을 정해진 시간, 해당 주차에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험은 정해진 일자에 주말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시간을 비워두셔야 돼요. 주말에 오프라인으로 국제 캠퍼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바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수업의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항상 이 강의 계획서를 잘 읽고 이해하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 그래서 혼자 방치하진 않습니다. 질의응답은 크게 4가지로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앞서 수업 게시판, 즉 질의응답 게시판에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세요. 제목이나 내용으로 찾아보고요. 강의 노트나 실습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 수업이 만들어진 지 6년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웬만한 것은 다 질문이 올라와 있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의 첫 번째 방법은 질의응답 홈페이지 수업 게시판 첫 번째 웹사이트 주소를 참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업 게시판에서 본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찾지 못했다. 그럼 직접 작성하세요.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질문에는 이 수업 담당 조교 혹은 학부생 멘토들이 답안을 작성합니다. 가끔씩 제가 답변을 작성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올린 다음에 조교님이나 멘토분이 답변을 작성했는지 종종 확인하고요. 답변이 올라와 있으면 그걸 읽고 추가 질문 있으면 또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이미 겪었던 문제를 다른 학생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답변을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캠퍼스 활동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이론과 실습이 있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파이썬 수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과 관련된 것, 연락, 시험과 관련된 일반 사항들을 요 게시물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교수님을 직접 대면으로 못 만나다 보니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 수강이나 연락이나 뭐 시험과 관련된 일반 사항들이다 그러면 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장문의 게시글이 있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걸 거기다 계속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시간 날 때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재 및 참고 자료인데 교재는 이 Practice Programming이라는 책을 저희가 참조해서 하고 있고요. 2017년도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고요. 책이 없더라도 강의 노트와 실습 자료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영어 원서다 보니까 한글판 책을 좀 추천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는 Do It Jump to Python이란 책, 그리고 수업 안에서 이제 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과목의 이름이 웹 파이썬이니까 그때는 요 Do It JavaScript jQuery 입문 요 책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니까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자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캠퍼스에 이미 공지사항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좀 특이하다 싶을 부분일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10점, 기말고사는 90점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안 해봤을 거고요. 프로그래밍 실기시험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을 겁니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실기시험이라는 것을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마쳤는지 요게 이제 반이고요. 그리고 뭐 시험이다 보니 중간고사 전까지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는 게 반. 따라서 기말고사가 중요한 거고 중간고사는 프로그래밍 실습 시험을 이해해서 나중에 기말고사를 잘 보자.
이런 측면으로 치러집니다. 따라서 중간고사는 10점이고요. 본게임은 기말고사 90점입니다. 프로그래밍 실기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거고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이 요구사항을 맞췄으면 점수가 나가고요.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점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실기시험이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래머로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어딘가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려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에 경험할 프로그래밍 실기 테스트를 이 과목을 통해서 해본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온라인 수업이 아닌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텀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실제로 본인이 뭔가를 개발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은 조금 유연하게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최초 강좌 개설인데 일단 과제가 없어요. 대신 수업 내에서 자발적으로 실습할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할 겁니다. 따라서 자유를 주었으니, 그리고 추가로 공부할 만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언급할 것이니 스스로 잘 셀프 모티베이티드가 돼서 러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입니다. 일단 이번 학기 최초로 개설하는 온라인 강좌 그렇게 유연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과제가 보강이 되겠죠. 하지만 억지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는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이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수업 일정은 이미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돌아와 있고요. 이게 이제 1주차 첫날의 수업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 렉처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강의 노트예요. 이 캠퍼스를 통해서 배포한 압축 파일을 열면 렉처 노트가 있는데 그 안에 파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앞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처 01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주차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Introduction to Python이 렉처 0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정해진 즉 1주차는 3월 2일부터 3월 8일이니까 3월 2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오리엔테이션과 인트로덕션 투 파이썬에 대한 내용을 이 캠퍼스에서 시청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출석 인정이 되고요. 2주차에는 이렇게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노트인 렉처 영상이 있고 프랙티스 영상이 있습니다. 실습,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 뒷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거는 챕터별 실습 자료예요. 그래서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그러면 이제 베리어블에 대한 실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주차에 수업 내용이 있고요. 강의 노트와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출석은 요 주차 안에 있는 시간 내에 영상을 시청하면 되고요. 실습은 이렇게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실습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실습할 내용 w3schools.com이라는 걸 또 오늘 언급을 하고 거기에 있는 강의 자료들, 실습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해라.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준 것도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강의 노트 보고 이해하고 거기는 프로그램 실행하고 프랙티스 실습 자료 읽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OT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 사이트에 있는 내용 실습하고 강의 노트하고 함께 배포되는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좀 풍성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닌데도 들어왔다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작하는 마음에 그 의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풍성한 자료를 줬으니까 자발적으로 실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주, 4주, 5주, 6주, 7주까지 가고요. 7주 차에는 이렇게 비주얼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또 설명하는 수업이 따로 있는데 오늘 OT 후반부에서 설명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거고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꼭 7주차 두 번째 수업에 듣기보다는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이 전에라도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8주에는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현재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예정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 건물에서 본인 노트북 지참해서 시험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프라인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 건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까 일단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건물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때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는구나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되겠고요. 앞쪽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게 되면 파이썬이 쭉 수업이 진행이 되다가 11, 12주차 그리고 13주차에는 웹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것을 파이썬으로 또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4주차에는 조금 더 진보된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고 15주차 웹업에서 이 수업의 목표는 기초 프로그래머 양성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자로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언급을 마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웹파이썬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0점 받으면 그냥 F 처리합니다. 물론 0점이 아니더라도 너무 낮은 성적은 F 처리를 하는데 일단 중간 기말이 모두 0점이면 자동 F 처리하니까 유념하고요. 출석에 대한 부분은 학교의 공통사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활동이 없다 보니까 연락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학기 동안에는 하루 한 번 반드시 이메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경위톡도 설치해서 알람 기능을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간 기말고사에 강의실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어떤 연락을 할 때 제가 이메일도 보내고 경위톡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보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루 한 번 꼭 이메일 확인하고요. 경위톡도 반드시 설치하고 알람 기능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치를 때에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돼요. 이 사항 반드시 유념하고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필요 없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다시 오리엔테이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강의 기술서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언급할까 해요. 이 수업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입학했을 때 배우는 최초의 과목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원 오브 댐이고요. 기초 파이썬 개발자를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이썬을 배우는 부분은 이 수업의 일부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이썬을 통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여기는 일부는 언어의 이해는 이 중에 하나로 실제로 들어와 있고요. 이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상용이 아니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즉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실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한 걸 다시 다른 사람들이 쓰도록 기여하는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고 해요. 따라서 사람들이 본인의 목적에 맞춰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우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안 쓸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할 거고 파이썬 당연히 배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 환경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부분들도 중간에 있을 거고요. 파이썬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배우겠지만 언어만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SNS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웹 기술을 이해할 거고요. 거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하고 시각화, 보여줄지를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수업이 실행이 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앞쪽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업 게시판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직접 찾아봐서 공부하고요. 동영상들도 제공이 미리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돼서 예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도 키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질의응답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이트를 소개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 사이트를 가서 더 찾아보고 저쪽 사이트를 찾아보고 단 그냥 무방비적으로 인터넷에 태우는 게 아니고 시기적절한 중요한 웹사이트들, 파이썬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활동도 해보고 그곳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찾는 경험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굉장히 좀 격하고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에서 코딩 시험 볼 겁니다. 낯설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파이썬은 기초 프로그래머인 경우 반드시 실기 시험을 치릅니다. 그것이 운명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안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경험을 반드시 겪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수업이 종강에 다다르면 지속 가능한 파이썬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학습할 기초 파이썬 개발자가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파이썬 언어는 그 중에 일부라는 점 분명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다시 강조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 수업마다 실습 자료가 결국은 이제 주어집니다. 앞쪽에서 강의 계획서를 설명하면서 강의 자료 배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배포한 자료는 이렇게 강의 노트들이 들어가 있는 PDF 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렉처에 맞는 실습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앤서 부분들도 주요 실습에 대해서 답안, 표준 답안이 미리 배포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추가해가지고 제가 배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1, 2 본학기인 경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프로젝트가 궁금한 온라인 수업인 경우에는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 없고요. 궁금한 학생들은 이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들으면 이런 텀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DevTools 인스톨레이션 문서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 수업 마칠 때 언급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주차에서는 이론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습할 내용은 없으나 결국 여러분들이 practice 01 devtools installation.pdf를 읽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 비주얼 코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실습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확장자가 IPYNB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습 자료를 읽고 실행하기 위해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선 비주얼 코드 툴을 이제 또 활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두 가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수업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주의사항도 그때 같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 미리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프로그래밍 과목을 하나 배웠다 그래서 뭐 취업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분야만큼 문호를 개방한 경우도 없지만 사실은 실력지상주의예요. 학력과 전공과 나이와 성별이 거의 의미가 없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개발 능력과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역사들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수업을 1학년 1학기에 잡은 이유기도 한 거지만 결국은 1학년 1학기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초 프로그래머가 되는 능력을 확보하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냥 수많은 과목들이 프로젝트를 시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몰아붙입니다. 이유는 졸업장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실무적 지식, 이론들,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서 결과물을 프로그램으로 남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이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커리큘럼에 의해서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하는데 그거를 성실히 이행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의 진출이 용이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신입 개발자 채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날짜가 바뀌더라도 항상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학력, 전공, 무관이 가장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시험 볼 테니 시험 보고 통과해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임들에 대한 이 테스트 방법입니다. 이렇게 언어 지정하고 그 언어를 테스트하는 거죠. 넥슨 코리아의 개발자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지원 자격이 필수 요건이고 우대사항이 이런 거 기술을 이해해야 되는 권장인데 어디에도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다 기타 등등 없어요. 개발 경력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한 단어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개발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는 포트폴리오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일부러 한번 두 개를 확인해 본 거예요. 카카오와 넥슨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실력과 포트폴리오로 인정을 받는 분야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하나를 들었다 그래서 큰 인생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과목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자 한다면 점점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들도 늘어나야 되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들도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컴퓨터 관련 전공자여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코딩을 하나요? 네, 코딩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수업을 아예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업에서 A뿔을 받는다. 기분 좋고 실력 인정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왜 배우는지 우리 한번 다 고민해 봐야겠죠. 빨간색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한 게 아니고 빨간색이 강조하고 싶어서 써놨으니 프로그래밍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도구예요. 프로그래밍이란 의미 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문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있는 거 중요하고요. 도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컴퓨터를 쓸 거니까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도움은 되겠으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란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고요. 파이썬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썬 언어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인데 대부분의 이제 전공자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요. 나는 파이썬을 잘하면 뭐라도 되겠지. 월급쟁이는 훌륭한 월급쟁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면 왼쪽에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회사들의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회사를 만드신 파운더의 전공을 써놨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어디에도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은 없어요. 이분들이 이런 전공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함에 있어 도구로 컴퓨터를 쓴 거고요. 앱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웹 기술이라든지. 따라서 아이디어를 정의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개발만 하는 사람은 이분들로부터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많은 돈을 받는 훌륭한 월급쟁이가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건 이제 부수적으로 학과 커리큘럼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과가 꿈꾸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비전공자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컴퓨터를 도구로 삼아 비전공자라면 본인의 전공 잘 살려서 훌륭한 기업 세우고 그 분야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달라라는 거고 소융학과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하고 팀플레이 열심히 해서
나도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돼야겠다. 창업도 해야겠다. 다양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최근에 창업해서 사장님이 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전공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회사들 많이 보죠? 아고다, 에어비앤비, 에픽게임즈, 그랩, 인스타그램 뭐 어디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 창업을 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구입니다.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너무 컴퓨터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좋은 문제 정의하고 그때 본인의 전공 실력 쓰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문제도 정의하고 개발도 했으니. 그렇지 않은 다전공자, 비전공자 학생들이라면 본인의 전공 안에서 문제를 정의하거나 풀고 싶은 문제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를 배우세요. 그러면 스스로 그 문제를 컴퓨터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최소한 개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테니까 훌륭한 노예들을 좋은 돈으로 써가지고 또 아름다운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서로가 좀 섞여야 된다라는 이유도 사실상의 창업자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이렇게 동영상 수업도 만들고 전공자 수업을 다전공자들에게 똑같은 양질의 컨텐츠와 자료들로 오픈하는 이유는 서로 섞이세요. 현재 사회의 문제들 단편적인 지식으로 풀 수 없어요. 뭐 인공지능이라 그래도 말이 좋아 인공지능이지 확률과 수학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면 기계공학도 이해해야 되고 다양한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들을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지성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모르는 거 자발적으로 학습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경우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팀으로서 융합적으로 롤플레이를 하세요. 이것을 여러 번 하시고 본인이 그 중에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팀플했던 거를 다 기록화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록으로 쓰고 포트폴리오로 쓰고 앞으로 나아갈 때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시작이 되는 과목으로 이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경희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열고자 우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바둑을 구글이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프로그램 알파고가 있었어요. 알파고는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동작을 하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수를 찾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기는 수. 근데 정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안 되면 확률과 통계로 던졌어요. 따라서 수학과 확률과 통계가 중요했고요. 알파고의 고가 뭡니까? 바둑이에요. 바둑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바둑에 대한 이해, 근데 풀고자 하는데 도구적으로 수학을 쓰고 결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소프트웨어니까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지 만들 수 있는 거죠. 혼자 못 만들어요. 결국은 바둑기사, 수학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 이들이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로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있는 문제, 이 경우에 바둑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공의 사람들, 뭐 최소한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수학과, 바둑에 대한 취미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팀플레이, 서로 대화하고 자료 만들고 교환하고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말이 좋아 융합이지 이게 융합인 거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고도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바둑이 취미고 수학을 하는 사람이 혼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같이 어울리세요. 어울리고 친해지고 팀플레이 하다 보면 스스로 자라나고요.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해 나가면서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전공이 다른 학생들끼리 섞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훌륭한 자산이고 현재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굳이 대학을 가는 이유기도 한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180명을 모아놓고 대형으로 하고 있고요. 계절학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전용 강좌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할까요? 국내 사례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국내는 어려운데 우리가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건 UC 버클리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처럼 대형 각장 강의실에서 계단형 강의실에서 각자의 노트북을 가져오고 교수님의 통제하에 대규모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목의 이름은 The Foundations of Data Science예요.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죠. 강의 게시판, 이 빔 프로젝터를 보면 여기 주피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수업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강좌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벤치마크 겸 찾아본 건데 여기도 우리처럼 실습 도구로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있고요. 이 수업은 우리하고 같지는 않아요. 수업의 반은 파이썬을 가리키고 나머지 반은 확률과 통계를 가리킵니다. 재밌는 건 이게 UC 버클리의 모든 신입생들의 거의 디폴트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여기서부터 본인의 본인의 그 학과에 맞는 과목들로 퍼져나갑니다. 본인 학과에 맞는 이론과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이 어우러지는 후속 과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죠. 아무튼 저희가 이 강좌를 만들고 대규모로 펼칠 때 우리가 약간 미친 건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신감을 얻어서 더더욱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고요.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강좌에는 전공자의 수강을 금지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비전공자고요. 동일한 뇌구조와 동일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파이썬의 포지셔닝을 우리가 좀 날아갈 텐데 파이썬은 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에 맞춰진 거예요. 정말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은 한 단어입니다. 쉽다. 남녀노소 쉽다. 따라서 경희대학교에 들어왔고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파이썬은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거의 6위에 해당하는 군사력, 경제력, 굉장히 큰 선진국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칠판이 이렇게 백목으로 쓰고요. 희한한 건 전부 다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노트북을 한 대씩 들고 열심히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국가 학생들도 국가에서 자연 광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밖에 없잖아요. 거의 전부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요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보게 되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요게 한 집씩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소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리눅스 운영체제에 파이썬 설치해가지고 공부합니다. 남들 이렇게 다 해요. 굳이 이런 그림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지만 워낙 핑계를 많이 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낯선 거예요. 만든 사람 자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파이썬은 쉬운 언어로 인정합니다. 이제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자, 따라서 1주차 여러분이 해야 될 실습은 하나입니다.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Practice 01 DevTools Installation PDF가 있습니다. 배포한 PDF의 디렉토리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Practice 첫 번째 DevTools Installation.pdf가 있습니다. 이 안에 2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파일이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아나콘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3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방안 1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스텝 1.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방문하면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운영체제에 맞는 화면이 나와요. 교수님 컴퓨터는 매cin토시여서 맥 단추가 나왔고요. 윈도우즈와 리눅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본 것처럼 다운로드 받아요. 설명을 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설치 버튼에 의거 설치합니다. 주의사항, 화면에서 질문을 하면 일단 잘 읽으세요. 잘못 누르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해서 좋기 때문에 남들한테 주는 거예요. 참 고마운 일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게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쓰는 게 이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설치를 마치고 나서 최초의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본 화면을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고 라운치라는 단추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이렇게 최초 실행 스텝 5가 있고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설치돼서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된 화면에서 이렇게 폴더들이 나옵니다. 최초로 본인이 실행한 그 폴더가 나오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서 신규 노트북 파일을 하나 열어서 제대로 설치가 되고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 글로 되어 있는 설명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 상황에서 New Python 이게 비어있는 셀이에요. 아까 그 실습 자료에 있는 자 여기서 print hello world라는 단어를 칠하고 앞서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입력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에 이렇게 넣어라.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라. 실행 버튼이라는 게 요겁니다. run 누르면 실행이 되죠. 프로그램을 쳐야 되는 곳에 프로그램을 쳤고 run을 실행하니까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print hello world. 요게 나오면 설치 성공한 겁니다. 설치 성공한 거고 스텝 8에서는 관련된 걸 읽어보라고 하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실습 자료를 여기에 practice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실습 자료가 variables.ipynb죠. 이런 ipynb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자료들을 압축 풀면 이렇게 스튜던트 레처 머티리얼이 있고 누르면 practice 있죠? 누르면 앞쪽에서 설명했던 그 파일 variable.ipynb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게 실습 자료입니다. PDF 형태의 강의 노트가 배포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론 수업이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실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렉처 03이면 프랙티스 03을 열면 일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읽고 여기에 아래의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봅니다. 이미 타이핑을 했는데 요런 칸에다가 여러분들 입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입력하고 실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런 단추 누르세요. 그럼 런 단추 누르고 어유 잘 실행이 되네요.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타이핑을 또 넣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실행 프로그램을 타이핑하라 그러면 타이핑하고 실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쭉쭉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노트에 있는 것들을 직접 읽고 타이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고요. 맨 아래 부분에 내려가면 그래서 민재 비스무리하게 한번 생각해서 짜보세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빈칸들을 채우라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생각을 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를 다 못하면 어쨌든 다음 수업이 다가오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practice에 대한 answer가 있고요. 방금 봤었던 variables ipynb를 answer에서 열면
이렇게 빈칸이 다 채워져 있어요. 놀랍게도. 따라서 이거 먼저 보지 마세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해서 실습 자료에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다음 수업이 바로 다음 날로 코앞까지 왔다. 아무튼 진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거를 보따리처럼 이렇게 열어봐서 이런 거였구나. 시간적으로는 맞춰서 진도는 나갈 수 있게 하되 미리 보던 행위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 오픈소스인 아나콘다나 비주얼 코드가 설치가 안 되거나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사용자 중에 한글 아이디를 쓰는 사람, 한글 아이디라는 게 뭐예요? 최초에 부팅했을 때 윈도우즈에서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냥 뛰어넘게 한 사람도 아이디는 있고 패스워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MS 윈도우즈에서 본인의 로그인 아이디가 한글이거나 혹은 아이디에 공백이 있는 경우 100% 안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고생하지 말고 윈도우즈에 제어판을 가면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한 후 파이썬 공부를 하세요. 새로 만든 아이디는 영어하고 숫자로만 만들고요. 시작은 영어로, 공백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특수기호도 주지 마세요. 아주 심플하게. 정 어려우면 파이썬이라고 아이디를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아이디를 별도로 만들고 그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과 비주얼 코드를 설치하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거의 문제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따라서 윈도우즈인 경우에 한글 아이디나 아이디에 공백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그 경우에는 아이디를 새로 영어 더하기 숫자, 더하기라 그러니까 또 더하기 기호 쓴다 그러지 말고 알파벳과 숫자만으로, 그냥 어려우면 파이썬 이렇게 아이디 만들고 거기서 아나콘다와 비주얼 코드를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사항대로 아이디 만들고 그래서 비주얼 코드를 아나콘다를 설치했는데도 에러를 먹으면 두 번째 방법으로 설치하세요. 주피터 랩 데스크탑이라는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방법과 다르게 완전히 그 실행 파일 하나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 방법하고 비슷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즈, 맥, 리눅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윈도우즈면 여기를 누르면 다운받기 시작하는 거 보죠. 실행 파일 하나를 다운해 줄 거예요. 따라서 앞쪽에 방안 1로 하는 게 실패하면 요 방안 2로 한번 해보고요. 저는 한글 아이디도 아니고 방안 1도 안 되고 방안 2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후의 모로까지 갑니다. 방안 3. 이건 구글 컬래버레이터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이트를 가면 구글의 사이트고요.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면 여기에 실습 자료죠. 이걸 업로드 해가지고 보면 구글의 서버에서 지금 실습 자료를 콜래버레이터리로 업로드하고 거기서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진짜로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 실습 자료가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 안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되니 구글의 서버에서 돌리는 방법까지도 써놨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아마 여기까지 가는 학생 거의 없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디 제대로 파고 방안 1에서 거의 70%, 방안 2에서 27%, 여기는 정말 1, 2% 정도 옵니다. 1, 2, 3%.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실습 자료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예요. 얘는 손쉬워요. 이렇게 사이트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다운로드,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용, 리눅스용, 매킨토시용 설치할 수 있죠. 이 스테이블 버전 설치하세요. 스테이블.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수업 시간에 하루 날 잡아서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행하면 되니까 얘는 일단 설치해 두고요. 나중에 비주얼 코드 설명 수업 영상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래밍은 도구라는 점, 기타 등등 좀 많은 얘기를 다뤘어요. 그 가장 중요한 아나콘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할 수 있게 하는 거, 비주얼 코드 설치하는 거 했습니다. 주의사항은 윈도우즈인 경우에 한글 아이디나 아이디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반드시 그냥 속 시원하게 아이디를 하나 새로 파세요. 매cin토시는 거의 에러가 없어요. 없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2개 설치하는 거 반드시 하고요. 실습은 어차피 2주차부터 합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강의 계획서에 펼쳐져 있는 수업 게시판에 들어가면 기존에 설치하면서 애를 먹었던 선배들의 노하우도 또 있으니까 찾아보고 1주차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2개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온라인 전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결국 이제 수업 게시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수업 게시판 찾아보고 궁금하면 또 질문 올리세요. 그렇지 않고 정 해결이 안 되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우리 해결하면서 한 학기 동안 파이썬과 기초 개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 좀 시작이다 보니까 길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